오늘은 인도의 젊은 예언가 아비냐 아난드가 내놓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예언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그가 그리는 시나리오는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계 질서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다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자,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가장 안정돼 보이는 곳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 시작될 것이다. 이 말이 이 모든 예언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절대 속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아난드는 세계적인 대변화의 씨앗이 바로 이렇게 기만적인 평화 아래에서 지금도 조용히 자라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언이 제시하는 미래의 로드맵을 한번 보시죠. 2025년에 한국 내부에서 어떤 전환이 시작되고요. 2029년에는 세계적인 분쟁이 터지고, 그리고 마침내 2035년 한국이 새로운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타임라인을 따라서 이 사건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타임라인의 첫 번째 주요 사건, 기만적인 평화의 예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세계 무대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엄청난 분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측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예언은 2029년에서 2032년 사이에 세계를 뒤흔들 거대한 분쟁이 모두가 이제 괜찮구나 하고 안심하는 그런 평화로운 시기에 시작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눈앞에 펼쳐진 안정감 자체가 사실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예언은 이 갈등의 시작점을 조용히 피어오르는 연기라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모두가 겉으로는 평화를 외칠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신과 갈등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바로 이것이 전 세계적인 분쟁의 기폭제가 될 거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중심이 아주 극적으로 전환됩니다. 전 세계가 위기에 휩싸이는 동안 어떻게 한반도만이 그 폭풍 속에서 평온한 섬처럼 존재할 수 있다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해답이 바로 두 번째 파트, 지도자의 여명에 있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한국의 놀라운 안정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바로 내부, 그러니까 2025년부터 시작되는 아주 심오한 변화에서 비롯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 새로운 유형의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예언은 그 변화의 시작점으로 아주 구체적인 시점, 2025년 7월 목성과 금성이 정렬하는 때를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냥 하늘의 별자리 이야기가 아니라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영적인 문이 열리는 굉장히 상징적인 순간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예언이 말하는 새로운 리더십의 본질은요, 기존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폭풍처럼 힘으로 억누르고 큰 목소리로 명령하는 게 과거의 방식이었다면, 예언된 방식은 마치 새벽의 바람처럼 조용한 공명으로 사람들 마음을 스스로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죠. 권력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가 부여한 역할을 받아들이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의 말은 크지 않지만 심장을 울린다. 이 묘사를 보면 힘의 원천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의 권위는 어떤 지위나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갈망하던 시대 정신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그 진정성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대중의 의식 속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변화, 즉 각성을 그가 상징하고 대변하는 것에 가깝다는 거죠. 극단적인 어둠이 너무 짙어지니까 역설적으로 사람들 스스로 빛이 무엇인지 깨닫고 찾게 되는 상황, 그게 바로 변화의 진짜 동력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파트, 동아시아의 그림자입니다. 한국의 부상은 결코 혼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예언은 주변 강대국들의 미래를 함께 보여주면서 동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지도가 어떻게 재편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잠들어 있던 용이 깨어난 것이 축복이 아니라 혼란이었다고 예언합니다. 겉으로는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에서는 민심이 떠나고 분열이 일어나면서 그 거대한 힘이 오히려 스스로를 잠식하는 혼란을 겪게 될 거라고 암시하고 있어요. 일본에 대해서는 떠오르던 해가 이제 붉은 석양이 되었다는 어딘가 서정적이면서도 아주 냉정한 예언을 전합니다. 단순한 경제 침체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활력과 혁신의 에너지가 서서히 사라지면서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시대가 올 거라고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서 본 중국과 일본이 각자의 내부적인 문제로 주춤하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지정학적인 힘의 공백이 생기고,
그 속에서 새로운 중심축으로 한국이 떠오른다는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예언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한국 정신 파트입니다. 예언은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방식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예언이 말하는 통일은요, 어떤 정치적인 선언으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유기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먼저 사람들 마음속에서 분단이 부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감정의 변화가 시작되고요. 그러다 2026년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남북 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 후에는 정치가 아니라 문화와 교육을 통해 자연스러운 통합이 이뤄지고 마침내 이 새로운 정신을 상징하는 수도가 떠오른다는 겁니다. 이 문장이 예언이 말하는 통일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두 개의 정치 체제가 문서상으로 합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동질성을 되찾는 그런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재결합이라는 거죠. 분리되었던 멜로디의 재회라니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 예언에 나오는 새로운 수도는 어떤 지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목적 자체가 바로 이름인 셈이죠. 과거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정신을 실험하는 혁신의 공간. 즉, 통일된 한국의 정신적인 심장부로서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자, 드디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세계의 새로운 중심입니다. 한국의 내적인 변화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세계적인 위기와 어떻게 맞물려서 한국을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세계의 설계자로 바꾸어 놓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그 거대한 세계적인 폭풍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라고 예언은 설명합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분단과 위기라는 그 고통의 시간이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가 흔들릴 때 굳건히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강인한 내면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한국의 역할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중재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분열을 치유하고 화합을 이뤄낸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혼란에 빠진 세계에 새로운 질서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설계자의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겁니다. 2035년 예언은 바로 이해를 모든 변화가 정점에 이르고 완성되는 시점으로 딱 지목합니다. 내적인 통합을 완수한 한국이 마침내 세계 질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우뚝 서게 되는 해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예언의 핵심은 미래는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선택과 의식의 변화에 달려있다는 말이겠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과연 우리 각자에게 각성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